하도록 할게요. 법령은 어떻게 보면은 범위는 좀 더 많습니다. 상법보험표는 50개의 법조항만 반복적으로 보고 기출문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오류를 했다 그런 것들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 할 수 있다 뭐 추정한다 간주한다 그런 식으로 있다 없다 그런 것들만 좀 구분하시면 충분히 80점 정도까지 맞을 수 있으시고요. 오늘 공부하실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지금 구분이 농업재해보험 법에 대한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해당되는 첫 번째가 보험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손해평가 할 수 있는 손해평가 요령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눠드렸던 게 이 보험법에 딸려있는 별표가 있고 시행령에 딸려있는 별표, 손해평가 요령에 딸려있는 별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손해평가할 수 있는 어떤 조사 방법들이나 보험금 선정하는 부분들 아니면 벌칙이나 벌금에 대한 규정들이 각각 해당되는 것들에 있는 것들을 하나에다가 별표를 갖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출제 비중은 이 보험법이 약 한 32개 조문인데 이 32개 조문에서 약 한 12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꼼꼼히 보시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점수 나올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서는 한 3문제 내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8회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어떤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갖다가 시험을 내는 게 없었어요. 아예요. 그 다음에 이 손해평가 요령이나 별표가 제가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도입하면서 이제 시험 과목이 됐고 이걸 출제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법령에 대한 것들 뭐 옳고 그름만 따졌다고 하면 최근에 한 5회 때부터 해서는 이 손해평가 요령들이 과거에는 한 3, 4문제 나오던 게 비중이 이제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 요령에서 8에서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다음 별표에서도 한 2-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들 다 합산해보면 약 한 25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법을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보험법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보험법과 연관된 것들 그렇게 큰 비중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암기할 거는 이 8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별표에는 저희가 2차 2과목에 관련된 어떤 조사하는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보험금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는 하지는 못하고 양이 꽤 많다 보니까 지금 조사 방법이나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2차에서 한 250페이지로 해서 이걸 많이 풀어 놓은 이거를 몇 페이지로 축약을 해 놓은 거예요. 1차 2과목 별표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과거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제가 공부할 때도 무엇을 포인트로 해서 보면 되는 건지 그런 정도 설명드리고 이런 별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 관련된 부분들이랑 보험금 관련된 부분들은 2차 2과목 다음 주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 설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게 1과목에는 저희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보험자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나 또는 이제 계약자가 존재를 했고 여기에 딸려서 어떤 피보험자, 수익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다가 뭐 제3자가 나오다든지 뭐 타인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범죄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보험자 표시하지 않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에서는 저희가 재해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재해보험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 그 재해보험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자를 저희가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하고요.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해보험 사업자랑 저희가 계약관계가 갖는 게 역시나 또 뭐 보험 계약자나 보험 가입자라는 표현을 이제 갖다 쓸 거고요. 이 부분이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보험 사업자를 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다시 또 재보험을 들 수 있어요. 재보험. 그래서 재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정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건데 이 정부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저희 농장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라고 할 거고요. 거기다가 각각 기관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보험인지 아니면 또 재보험인지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 나오는 사람이 농장인지 회장인지,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령이잖아요. 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대통령이 다 정해요. 그런데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농장이나 회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손해평가하는 관련돼서 고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시. 여기서는 어떠한 뭐라고 했죠? 뭐 교육이나 어떠한 뭐 벌칙이나 어떤 뭐 상벌 같은 거 하는 부분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규칙을 다 정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일부 어떤 장관이 고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들에서 이게 재보험인지 또 재보험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서술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뭐 추정한다, 그런 것들 역시나 보험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대상들에 대해서 서로 엮이고 설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실 때, 여기는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긴데 하는데, 7회 기준까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만약 보험에 대한 이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한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쪽에 농작물 1번, 이걸 순서를 그 숫자를 기억하셔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서 과거에 이 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가지고서 목적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 가축을 제외했다고 해서 이게 오답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진 않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목적을 암기할 때 그 목적에 해당되는 게 5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세요. 그 5가지가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농업시설물이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읽어보시면 뭐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경제의 뭐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이런 농업재해란 해가지고 이런 정의 부분이 이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거. 그래서 농업재해란 하는 부분이 위에 있었던 농작물 하나, 임산물 하나,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이건 4가지네요. 먼저 보험의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5가지고요. 5가지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에서 농업재해란 해서 이제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가. 여기는 이제 양식수산물이 빠져있는 양식수산물이.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관련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서 저희 자조화라고 하는 게 종합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축과 관련돼서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농업재해라는 것은 우선 그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져있던 양식수산물 별도로 하면 양식수산물. 그래서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조수해가 없어요. 질병과 화재,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질병이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는 또 수산질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목적에서는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던 게 위쪽에 정의 부분에 농업재해 관련된 부분들을 농업과 어업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은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재해를 저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기본적으로 나중에 계속 보실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 일부 품목에 대한 병충해 부분,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질병 부분까지 이렇게 보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파트로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질병 또는 화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거는 조수해가 빠져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 양식산물 자리에 농작물이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 양식산물 자리를 위쪽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농업 재해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어떤 농업 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가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보면 다른 데는 뭐 인재 및 뭐 재산 피해 그렇게 해서 사람과 재산을 같이 묶는다든지 저희는 재산 피해에 대한 것만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기존에 나왔던 거랑 저희가 지금 2차 과목에서 하는 부분이랑 약간은 정의가 좀 틀려 있어요. 역시나 보험 가입 금액은 역시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보험 사업자 이거를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면 또 이것도 오답으로 한 게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사업자 주체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같은 보험에 대한 것들이니까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역시나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거. 저희가 보험료는 저희가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재산 피해에 대한 것들이고요.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은 당연히 저희가 보면 여기는 이제 보험 계약자, 보험 사업자. 그래서 이걸 명칭을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 용어가 좀 틀리니까 거기서 보험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 뒤에 보면 다 재보험 사업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 사업자한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업자는 어떠한 재산 피해가 있었을 때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그런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대상 자체를 명칭을 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본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그 해당된 작물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어떤 보험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한된 지역에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에 이게 7회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농업재해보험법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 인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 피해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거의 이제 출제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신규 조항이 있어서 이제 추가했고요. 제 2조의 2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랑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고 시행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역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저희 농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농장과 해장은 어떤 심의회를 거쳐서 재보험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할 거예요. 이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시행 계획. 어떤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매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 시행을 한 것들에 대한 것 점검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재검토가 재검토. 관련돼서 재검토는 3년마다 하면 3년마다. 뭐, 그럼 이제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재검토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좀 가장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건 3년마다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시행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들은 그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바꿨어야 되는데,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면, 재보험하고 재보험 두 파트랑, 재보험 사업으로 이제 구분할 겁니다. 재보험 사업으로. 먼저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한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런 것들이나 목표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가지로 재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 재보험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시고 그 밖에
농장이나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5가지가 있으면 3가지 옳은 거 쓰고 1가지 틀린 거 내고 하면 거의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매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이제 시행 계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같은 경우는 역시나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여기는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네, 다행히.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다. 시행 무조건 매년 해야 되고, 그 다음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또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요청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농장 또는 해장은 이런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어떤 장이나 어떤 기관이나 장에 어떤 그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자료나 통계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만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여기서 포인트네요. 이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여야 된다. 강제 조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매년 거의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보험,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재해보험이고, 그것을 다시 정부나 또 다른 보험사에다가 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재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쪽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장은 농업재해보험, 해장은 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심의를 둔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구분하실 때는 우선은 뭐 3단계로 구분하셔야 되고 2단계로 구분하셔야 돼요. 우선 재보험이라는 것들은 제가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에 대한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한 보상하는 재해가 보험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보험인데 재보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보험 사업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보험인지 재보험 사업인지를 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 파서 나오는 게 이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재정지원, 이게 정책사업이니까 재정지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심의회라고 하는 거는 국가 소속되어 있는 농장이나 해장이 소속되어 있는 그쪽 단체라고 보시면,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심의회 통해서 한다.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것들도. 그 다음에 나와있던 부분이 재보험이네, 재보험. 아까 또 하는 사업이 재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보험 사업에 관련돼서 역시나 돈과 관련되겠죠.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해줄 건지.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NH손보가 만약에 어떤 큰 태풍 피해가 크게 와서 피해가 너무 커서 손해율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남은 걸 좀 보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해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과 관련돼서 이 자금이 돈이 들어오면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6-2. 이 부분이 앞에서 나왔던 거,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앞에 어떤 부분이지? 이 부분.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대한 이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라고 되어 있거나, 이제 기타 부분이 7번과 8번은 기타예요.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밖에 농장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이런 부분이네요. 이제 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같은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21명, 그러니까 1명, 그 다음에 21명인데, 여기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1명까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뒤에서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분과위원을 뒤에서 볼 겁니다. 여기서는 위원장 1명에 합쳐서 9명이에요, 9명. 그래서 이거 구분을
저희가 심의회와 밑에 나오는 이제 분과위원회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실 때 비교하실 게 일반적인 심의회와 심의회 안에 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또 일반적으로 9명까지 된다. 네, 그런 것들 서로 이제 구분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심의회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각각 해당되는 부서의 차관이 한다. 차관이 한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그 위원장에서, 그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이제 호선을 하는 거죠.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위원에 대한 정보들 나오는데, 위원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위원은 어떤 식으로 그 21명을 구성할 건지 보면, 어떠한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번과 3번인데 이걸 구분하실 때 각각 하단에 보면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농림식품부나 해수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고위공무원이다. 그 다음에 위원장도 차관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서술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랑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대한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급이고 밑에는 또 부서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나 또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랑 산림청을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임산물도 하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산림청 관련돼서 또 일부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청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뒤에는 똑같아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들이 틀리니까 앞부분들에 대한 이제 행정된 부서가 틀리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거 제가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있고 나머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재해보험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신 보험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세요. 이거를 서로 바꿔서 돼요. 바꿔서 위치를.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임기는 3년. 여기서 다 3자만 암기하면 되겠네요. 3년, 3급. 그 다음에 이 심의회에서 어떤 심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어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안 돼요. 들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의견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 관련된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암기하지 마시고 이게 고시하는 게 어떤 농장이 고시하는지 회장이 고시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고시하는지 그런 것들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재해보험의 종류가 나오는 재해보험의 종류 역시 여기서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재해보험에 대한 종류로 해서 여기에서는 또 시설이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이렇게 물어보는지 잘 보셔서 그래서 재해보험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 임산물, 가축은 농장이,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는 회장이 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대한 목적물도 거의 매년 이제 출제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보험 목적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거쳐서 역시나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주체가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 어떤 거를? 보험에 대한 목적물은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 이런 부분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험 목적물을 정하는 거는 농장 또는 회장이 한다. 그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임산물 같은 경우는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 및 축산시설물. 근데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축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축재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축산물 재해보험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가축재해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축이라 안 써있고 축산물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산시설물을 가축시설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오답이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 가축 및 축산시설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는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이라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나 보험 목적물을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답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장 또는 회장이 고시한다고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하는지 그 주체가 많이 물어봐요. 네. 다음으로 이제 보상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 재해의 범위는 재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 빈도나 피해 정도,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을 정하네요.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보상의 범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것도 암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보험 목적물만 농장 및 회장이 고시한다.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이 한다.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서 이 객관적인 이 부분을 주관적인 이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관적인. 참고적으로 작년에 과락률이 가장 높았던 게 2과목이었어요. 과거에는 3과목 과락률이 가장 높았는데 2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또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서 또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재해의 발생 빈도인데 재해 발생 범위라고 해서 또 오답 처리한 게 있었습니다. 좀 치사하긴 하죠,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컴마 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 제 범위 같은 경우는 몇 회, 빈도랑 피해 정도, 그 다음에 객관적인이 아닌,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손해평가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 또 여기 나왔네요. 주관적인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또 주관적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분명히 객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그 다음에 발생 범위인지, 이런 것들이 좀 오답으로 나왔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가입자는 저희가 알고 있죠. 뭐 실제 경작을 하는 경작자 또는 사육하는 사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농림업이나 축산업이나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역시나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래서 가입자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거의 또 뭐 한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보시면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과거에는 농업중앙회가 있었어요. 근데 농업중앙회에서는 이제 보험을 판매하고 총 주관을 하다 보니까 농업중앙회는 빠져 있고, 대신 이제 보험회사 쪽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NH손해보험이 보험회사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고, 과거니까 농업중앙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NH손해보험으로 넘어갔고, 그 NH손해보험 자체가 이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농협은 없을까라고 하면 이 보험회사 쪽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게 농업중앙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고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중앙회는 농협중앙회는 없고, 그 다음에 수산업이나 그 다음에 산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 농장과 회장과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 대상자는 농장과 회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계약자가 있고, 여기가 재보험 사업자가 있고, 이쪽에 재보험 사업자. 여기서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는 건 농장과 회장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해당되는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계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러한 우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사업 방법서가 들어갈 거고, 이것도 보험에 대한 일종이니까 보험에 대한 약관들, 그 다음에 보험료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같이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에 대한 연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서류나 필요한 사항들은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뭘 정하고 규정하는 건 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고시하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 봤더니 이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답 누구였죠? 농장과 회장과 이거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죠. 수산업이랑 산림만 들어가 있다. 중앙회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기출문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근데 이런 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NH손해보험, 그러니까 농협 손해보험인데 그 농협 손해보험은 이제 보험회사 쪽에 소속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 요율의 산정이 과거에 기출문제가 한 4-5번 나왔었어요. 제가 표시를 좀 못한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수정이 돼서 아마 기출문제도 좀 수정을 몇 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험 요율의 산정도 많이 나와요. 자, 농장 또는 역시 회장과 재보험의 사업을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보험의 보험료를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보험 사업자의 결국 문제는 재보험 사업자는 이 보험 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를 기초로 해서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을 받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보험 요율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목적물별로 봤을 때 보험 목적물별로 피해가 별로 안 나는 작물들은 당연히 요율이 좀 쌀 거고, 고추처럼 피해율이 손해율이 높은 작물들은 어떤 이런 것들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이랑 보상 방식별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단위별로 할 건데요. 이 단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거냐면 저희가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단위,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아요. 뭐 서울 특별시, 뭐 대구 광역시, 뭐 경산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 군, 구까지, 뭐 달서구 그런 부분들까지 시군, 자치, 구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오답으로 읍면동 단위 이런 식으로 썼으면 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정구역 단위로서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해서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나 약간 일정한 시나 이런 부분을 주었었어요. 그리고 오답으로는 이렇게 읍면동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틀렸는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다만 이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단위로도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출문제랑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여기서 보면 1회 때에는 이 시군구 자치구까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구역까지 산정한다. 이게 오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니까 또 틀릴 거고요. 그 뒤쪽에서도 보시면 자주 나왔어요. 읍면동 여기 또 나왔네요. 이거는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 한 6회나 5회나 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시군까지만 됐어. 시군 자치구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읍면이 들어왔어요. 읍면. 근데 이건 읍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오답이 아니에요. 또 나왔네요. 아무튼 이 읍면동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출문제 봤었을 때 과거에는 시, 군구까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읍면동까지도 다 된다는 거. 그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 동 단위로까지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역 단위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경상권, 뭐 울부경, 그 다음에 무슨 뭐 호남권, 강원권, 그렇게 제주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의 도나 하나의 시간이라 그쪽을 이제 권역을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농장 또는 회장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어떤 일정한 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해야 된다. 이런 건 오답이죠.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누가 판매할 수 있는지, 재보험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그러면 그 재보험 사업자가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보면, 아까 나왔던 산림 관련돼서 수산업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산림 쪽에서는 각각에 대한 임직원이랑 수협, 그 다음에 수협도 있네요. 산림에 대한 임직원, 수협에 대한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대한 임직원이네요. 이쪽에는. 그 다음에 수산업에 대한 수협중앙회장 또는 회원조합원이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산림중앙회장이랑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이제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보시면 산림에 대한 부분들, 수산업에 대한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이 아까 전에 해당되는 중앙회가 다 된다고 했잖아요. 해당되는 중앙회나, 그 다음에 관련된 임직원,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수협은행에 대한 임직원, 이런 부분이 되는 것들만 간단히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아까 세 번째가 보험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던 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산업 관련돼서는 저희 중앙회에서 거기서 임직원 관련된 부분들, 산림에 대한 임직원,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관련된 것들, 이 세 가지가 뒤에서 이제 보험 사업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임직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임직원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도 이렇게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고 할 때 어떠한 상응을 제공하거나 어떤 금품을 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목적성을 주고서 보험을 유치하거나 가입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 자료 및 어떤 금지행위 같은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어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서 이런 조합을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 그 구성원이 그 해당된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특별 이익의 제공을 보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디죠? 청송인가요? 사과로 유명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조합원의 파워가 무지 세요. 사과에 대해서도 자부심도 강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러한 농협 자체에서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약 50%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뭐 봤더니 한 30%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만약에 한 20%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계약자 자체가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들한테 이걸 일부를 또 보조해주는 농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또 농협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담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조합원들이 보험을 가입할 거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보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조합에다가 어떤 뭐 예치를 한다든지 조합이 활성화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별 이익의 제공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답으로 나왔던 걸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산림 같은 경우는 이 산림조합원인데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당연히 산림조합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고, 수산업협동조합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를 좀 이렇게 다 다르게 해놓는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이제 생각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면 할 수가 없다. 아까 특별 이익의 제공을 본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본다, 이게 오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의무에 대한 거,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어떤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도 있다. 이게 전부라고 치면 또 오답이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 자, 다음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매년 거의 출제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해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한다. 저희가 지금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법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손해평가사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손해사정사한테 이걸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오답 처리가 되냐면, 7회 같은 경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이거 읍면동도 7회 때 나왔었네요.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재해보험사업자는 주체가 재해보험사업자입니다. 이게 농장이 임명하는지 재해보험사업자가 임명하는지 중요해요.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보험업법이 틀렸어. 보험업법에 따른 거는 손해사정사예요. 손해사정사. 따로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작활동을 5년 이상 하거나 어떤 학식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위촉을 하는 거지, 따로 이렇게 손해평가인은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로 나와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문제 보실 때도 이게 일반적으로 제11조 2항을 암기할 건 없고, 저희가 농업재해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어.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어떤 그 일련된 전문가를 평가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뭐 평가인이나 평가사나 사정사나 각각 농장 또는 회장이 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한다. 손해평가 요령은 농장이나 회장이 고시한다. 쭉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손해평가가 나와요. 교차 손해평가에 대한 범위는 읍면동까지는 아닙니다. 자치구라고 해서 동일한 시군구에서 교차 손해평가. 제가 이제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아는 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어떤 담합을 하거나 서로 봐주기 형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교차로 지역을 시를 바꾼다든지 구를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손해평가인만 그래요.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사는 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합격을 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교차 손해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평가인만 이렇게 교차 손해평가를 할 거고, 상호간의 담당 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교차 손해평가를 역시나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평가사는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보고서 합격을 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손해평가사고요. 손해사정사라고 보험업법에 따라서 그 보험 관련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손해평가인은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학식이 있거나 어떤 농업에 또 많이 경작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위촉을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격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 저희가 약 2001년인가 이때부터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너무 보험금도 많이 지급되고 손해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자격증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뒤늦게 발생된 거예요. 근데 아니, 평가인 좀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아직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직 훨씬 많으세요. 네. 평가사보다 훨씬 많고 사정사보다 훨씬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객관적인 부분들 또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도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손해평가인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손해평가인에 대한 내용들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손해평가인인지 손해평가사인지 손해사정사인지도 구분하셔야 되세요. 다 보면 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몇 개 안 되지만 농장과 회장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를 하는 것 주체는 농장이나 회장인데 협의를 해야 돼. 협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 저희가 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보험상품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한다. 이걸 무슨 뭐 장관이나 어떤 또 다른 부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장과 회장은 정기교육을 시켜요. 손해평가인만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사는 최초 합격하면 1년 안에 실무교육을 한번 받고 실무교육. 그 다음에 3년마다 보수교육을 한번 받는 게 끝이에요. 근데 손해평가인은 평가인 자격증이 없으셔서 매년 받으셔야 돼요. 매년 어딨죠?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4시간 이상 받으셔야 되는 게 이제 손해평가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손해평가사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나 그런 모든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정보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은 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엇인가 정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기존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농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제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 앞에다가 농장과 회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회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장 우선은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이랑 가축 재해보험 그 두 가지에 대한 상품을 뒤에서 2차에서 공부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업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 이 손해평가사 제도 같은 경우 현재는 농장이 해서 농업재해보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들어가 있으면 오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농업재해보험 안에서 다시 농업재해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업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손해평가사에 대한 부분들을 농장이 우선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 제가 최초에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가서 확인하는 게 피해 사실이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보험 가액과 손해액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밖에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게 보험금을 산정한다. 저희가 보험금 산정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험 가액이나 손해액만 평가합니다. 또 오답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다 오답. 여기 나와 있는 명시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할 건데 피해 발생에 대한 통지는 계약자가 하는 거잖아요. 가입자가 하는 거지. 그런 것들. 또 손해평가인에 대한 발급, 손해평가인 측의 발급이라는 오답도 있었네요. 이 손해평가사에 대한 시험부터는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누가 해요? 보험금 산정은 다 저희가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보험에서 NH 손해